국내 우주 ETF에 6,146억 원이 몰렸는데 그 안에 정작 스페이스X는 한 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직 상장 전이라 ETF가 못 담는 자리의 월가는 미국 본토 4종목으로 이미 점 찍었습니다. 로켓랩, AST 스페이스 모바일, 플래닛랩, 팔란티엄 4회사 750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2,500조 원, 삼성 시총의 몇 배가 넘는 엄청난 기업 가치를 창출할 스페이스X. 월가의 큰 손들이 왜 이 4가지 종목을 잡았는지 그 지도를 펼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 박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 한국 일반 투자자가 늦지 않게 잡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까지인지 끝까지 보시면 딱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됩니다. 먼저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보시죠. 4월 14일 한국의 우주테크 ETF 두 종이 동시에 상장됐습니다.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와 에이스,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 이 가운데 타이거가 첫날 개인 순매수 6,146억 원을 빨아들였습니다. 한국 패시브 ETF 첫날 사상 최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ETF 모두 정작 비상장인 스페이스X는 한 주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운용 규약에 상장 즉시 편입 조항만 박아놨을 뿐이죠. 지금 ETF 안의 스페이스X 자리는 사무실만 비워둔 채 이름표 없이 운영 중인 셈입니다. 그 빈자리를 일단 에코스타, 로켓랩, 테슬라처럼 우회 노출주로 채워놓은 상태고요. 문제는 이 빈자리가 6월에 어떤 규모로 메워지느냐입니다. 스페이스X가 6월 나스닥 본주 상장으로 조달하는 금액이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3조 원입니다. 알리바바 220억 달러의 3배를 넘는 미국 사상 최대 IPO죠. 그중 30%가 일반 투자자에게 풀리는 리테일 배정입니다. 통상 빅테크 IPO 10%의 3배, 금액으로는 약 225억 달러가 개인 몫입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월가의 큰 손들은 이 750억 달러가 풀리기 전에 이미 미국 본토에서 4장의 카드를 다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4장은 우주산업이 갈라진 3칸짜리 지도 위에 정확히 꽂혀 있습니다. 첫 칸은 재사용 발사체, 둘째 칸은 위성 직접통신, 셋째 칸은 궤도 위 인공지능. 이 3칸 안에서 월가가 어느 자리에 어느 회사를 박아놨는지 한 장씩 펼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카드는 우리가 흔히 미국의 스페이스X라 부르는 그 회사가 아닙니다. 첫 번째 카드는 발사체 1축, 재사용 로켓을 직접 만드는 회사 로켓랩입니다. 한 줄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스페이스X가 외제차라면 로켓랩은 국산차입니다. 체급 차이는 인정하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된 재사용 로켓 회사는 사실상 로켓랩 한 곳뿐이라는 점입니다. 스페이스X 본주를 못 사는 자금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자리, 월가가 말하는 작은 스페이스X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숫자 한번 보시죠. 일렉트론 로켓 2025년 한 해에만 21회를 쐈고 미션 성공률 100%입니다.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발사 횟수 기준 세계 3위, 1위 중국 CASC 69회, 2위 스페이스X 43회, 다음 자리입니다. 실적 그림은 더 분명합니다. 2025년 3분기 매출 1억 5,510만 달러로 1년 전 대비 48% 증가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를 찍었고 4분기에는 1억 8천만 달러로 또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연간 6억 200만 달러, 38% 성장이고요. 진짜 무서운 건 수주잔고 18억 5천만 달러, 1년 전보다 73% 늘었습니다. 이미 계약은 끝났고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매출이 되는 돈입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박혔습니다. 미 우주개발국 SDA의 트래킹 레이어, 트렌치 3프라임 계약 8억 1,600만 달러짜리 18기 위성 사업을 로켓랩이 따냈습니다. 회사 사상 최대 단일 수주이고 이건 그냥 위성 계약이 아니라 미국이 새로 짓는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1단계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다만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차세대 중대형 로켓 뉴트론의 첫 발사가 2026년 4분기로 또 한 번 밀렸습니다. 일단 추진제 탱크 테스트 실패가 사유였죠. 그리고 가격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4월 28일 기준 주가가 약 78.59달러, 사상 최고 96.30달러, 시가총액 470억에서 490억 달러 수준입니다. 12개월 수익률이 플러스 238%, 1년 새 약 3배 넘게 올랐다는 뜻입니다. 카드는 좋지만 이미 많이 오른 카드라는 점, 추격 매수보다는 분할 진입에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로켓을 잘 쏘는 회사보다 더 큰 돈은 사실 그 로켓에 실릴 위성을 직접 운영하는 곳에 모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이축 위성 직접 통신. 미국 통신사들이 이미 줄을 선 회사입니다. 이번 카드의 키워드는 DTC, Direct to Cell입니다. 쉽게 풀면 와이파이도 잡히지 않는 산속이나 바다 한가운데서 손에 들고 있는 평범한 스마트폰이 위성과 직접 통화하는 기술이죠. 별도 단말기도 안테나도 필요 없습니다. 일반 스마트폰을 그 자체로 통신위성의 단말기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시장의 진짜 큰 회사가 비상장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모바일이고, 그 스타링크 모바일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유일한 본격 경쟁자가 상장사 가운데 단 한 곳, AST 스페이스 모바일입니다. 숫자로 보시죠. 2025년 12월 22일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로켓에 블루버드 6위성을 실어 발사했는데, 이 위성에 달린 통신 안테나가 약 223제곱미터, 농구장 절반 크기로 상용 저궤도 통신 안테나, 사상 최대입니다. 일반 스마트폰과 직접 주고받는 속도가 최대 120Mbps, 이미 LTE를 넘어선 수준이죠. 그래서 통신사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는 보다폰이 2034년까지 직통 서비스 파트너로 묶여 있고, 미국에서는 AT&T와 버라이즌이 850MHz 대역을 같이 써서 미국 영토 100% 커버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버라이즌은 단순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 투자자로 들어와 있고요. 미국 통신 빅3 가운데 둘이 이미 줄을 섰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2026년 가이던스는 위성 45기에서 60기 추가 발사, 매출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입니다. 2025년 매출 7,090만 달러에서 두세 배로 점프하겠다는 계획이죠. 자금은 현금 28억 달러에 신규 전환사채 10억 7,500만 달러를 더해 유동성 약 39억 달러를 확보해놨습니다. 그런데 톤을 한번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아직 적자입니다. 2025년 순손실 3억 4,190만 달러. 주가도 만만치 않은데 2026년 1월 30일 사상 최고 129.89달러를 찍고 4월 28일 약 71.88달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고점 대비 약 45% 조정, 시가총액 270억에서 28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45%라는 숫자는 월가도 단숨에 다 먹은 게 아니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위상 발사가 계획대로 못 가면 어쩌나, 자금이 먼저 소진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단기 리스크로 동시에 작동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카드는 들어가더라도 한 번에 지르는 자리가 아니라 분할로 천천히 나눠 담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발사체나 통신이 아니라 위성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두뇌, 우주에서 직접 인공지능을 돌리는 회사입니다. 플래닛랩스, 티커 PL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지구 사진을 찍어 지상으로 내려보내던 회사가 이제 위성 안에서 인공지능으로 답까지 만들어 내려보내는 회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플래닛랩스는 누적 600기가 넘는 위성으로 매일 지구를 통째로 한 번씩 찍어두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진짜 다른 회사로 바뀐 사건이 2026년 3월 25일에 있었습니다. 호주 앨리스 스프링스 상공 약 500km에서 펠리컨 4 위성이 엔비디아 제스노림 모듈을 얹고 비행기를 직접 알아맞히는 실험을 했는데 정확도가 80%가 나왔습니다. 궤도 위에서 인공지능 추론이 실제로 돌아간 사상 첫 사례입니다. 이 그림에 빅테크 두 곳이 동시에 꽂혔습니다. 구글은 프로젝트 선캐쳐라는 이름으로 2027년 초 자사 TPU V6E 칩을 실은 위성 2기를 띄우는데, 그 우주 플랫폼 자체를 플래닛랩스가 만들고 운영합니다. 엔비디아는 GTC 2026에서 베라 루빈 스페이스원의 공식 파트너로 플래닛랩스 이름을 박아 넣었고요. 이 칩은 H백 대비 인공지능 추론 성능 최대 25배입니다. 숫자로 보시죠. 회계연도 2026년 매출 3억 770만 달러로 26% 늘었고, 회사 첫 비갭 흑자 연도입니다. 4분기만 보면 8,680만 달러, 41% 증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수주 잔고인데 9억 달러로 1년 사이 79% 불어났고, 연간 계약가치 98%가 매년 다시 들어오는 반복 매출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119억 달러. 다른 카드들에 비해 아직 체급이 작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위성 안에서 인공지능을 돌리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위성이 본 데이터를 누가 통째로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네 번째 카드는 그 데이터를 받아 의사결정으로 바꾸는 회사, 그리고 1850억 달러짜리 발주가 새로 떨어진 회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카드는 팔란티어입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인데 왜 우주 수혜주냐? 답은 페어드 트레이드 구조에 있습니다. 위성이 눈이라면 그 눈으로 본 영상을 의미로 바꾸는 두뇌가 따로 필요합니다. 플래닛랩스가 궤도 위에서 하드웨어로 데이터를 모은다면 팔란티어는 그 데이터를 받아 의사결정으로 바꾸는 회사입니다.
먼저 팔란티어가 우주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리부터 보시죠. 2025년 5월 미 우주군 시스템 사령부가 스페이스 C2 데이터 플랫폼 인도 명령을 2억 1780만 달러에 발주했습니다. 우주군의 지휘 통제 데이터 백본,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한 화면에 모아 판단하는 두뇌 자리를 팔란티어가 잡았습니다. 진짜 결정타는 그 다음입니다. 골든돔이라 불리는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망 1단계 발주 규모가 1850억 달러입니다. 원한 1250억 달러에서 600억이 그대로 더 얹어진 거죠. 위성, 레이더, 센서, 요격체, 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다 묶는 거대한 통합 시스템인데 이걸 하나로 잇는 소프트웨어 글루 레이어를 누가 까느냐? 로이터가 2026년 3월 24일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팔란티어와 엔듀릴 두 회사가 그 핵심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여기에 호재가 또 얹혔습니다. 2026년 4월 24일 미 우주군이 우주 기반 요격체 프로토타입 계약 32억 달러를 12개 회사에 한꺼번에 뿌렸습니다. 스페이스X, 엔듀릴, 로키드, 노스롭, 레이시언이 들어가 있고 팔란티어는 이 12사 위에 소프트웨어 백본으로 깔립니다. 분석가들 추정으로는 골든돔 1단계만으로 팔란티어 정부 매출이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약 182억 달러까지, 시장 컨센 136억 달러 대비 46억 달러나 위쪽입니다. 다만 짚고 갈 게 있습니다. 4월 28일 기준 팔란티어 주가는 약 141.43달러, 시가총액 약 3,386억 달러로 세계 38위 시총기업이고 52주 범위가 105.32달러에서 207.52달러까지 넓습니다. 4종목 중 가장 큰 시총인데 이미 큰 폭으로 올라와 있다는 뜻이죠. 추격 매수보다는 분할 진입에 적합한 자리입니다. 그럼 4장의 카드가 다 펼쳐졌으니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한국 일반 투자자가 이 4장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4장의 카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1축 제사형 발사체의 로켓랩, 2축 위성 직접통신의 AST, 스페이스 모바일, 3축 궤도 위 인공지능 하드웨어의 플래닛랩스, 그 위에 데이터 두뇌로 얹히는 팔란티어, 3칸짜리 산업지도 위에 카드 4장입니다. 둘째, 한국에서 잡는 경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 한국 우주테크 ETF 2종,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와 에이스 미국 우주테크 액티브. 비상장 스페이스X는 지금 못 담지만 상장 즉시 편입 조항이 있고 타이거는 최대 25%까지 비중을 잡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둘, 미국 증권사 계좌로 4종목을 직접 사는 길. 토스, 미래에셋, 한국투자, 키움 모두 매수가 됩니다. 다만 한국 거주자는 외환거래법상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는 점만 짚고 가겠습니다. 셋, 6월 스페이스X 본주 직접 청약. 리테일 30% 배정에 한국 포함 1,500여 명, 글로벌 투자자 이벤트가 열린다는 그림이긴 한데 절차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점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4종목이 서 있는 자리도 다 다릅니다. 로켓랩은 12개월 수익률 플러스 238%로 이미 큰 폭 올라온 자리,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45% 조정 구간, 플래닛랩스는 사상 최고 부근, 팔란티어는 시가총액 3,386억 달러, 세계 38위. 같은 카드 4장이지만 들어가는 시점도 호흡도 다릅니다. 넷째, 결정적인 시점 리스크 하나만 더 짚고 갑니다. 스타쉽 V3 첫 비행, 플라이트 12가 2026년 5월 초중순 윈도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주 데이터 센터, 달 착륙선, 궤도 위 인공지능 내러티브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다섯째, 결국 이번 IPO에서 챙겨야 할 건 종목 이름 4개가 아닙니다. 우주 산업이 어느 3칸으로 갈라졌고 미국 본진 4장의 카드가 그 안에서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지도 자체입니다. 종목은 시점에 따라 흔들려도 지도는 남습니다. 오늘 펼친 4장의 카드 지도가 여러분의 미래 자본 설계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